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곧 도착하실 예정이십니다. 이 주변에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그 중앙으로 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청주 현장 기자회견을 위해 이곳으로 오시고 계십니다. 당원 동지, 모여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주변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자분들도 편하신 자리 잘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시면. 세세 주파수 테스트입니다. 세세 주파수 테스트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여기 모여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마음을 다해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일로 가. 아예 여기로 가. 좀 더 여기로 가시죠. 이거 저쪽 빼면 돼. 변현님 올라가세요. 의원님 의원님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약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자회견 시간이니까 야외에서 하긴 하지만 우리 혹시 구경하시는 분들 지금 기자회견 시간 동안은 야유하거나 박수, 연호, 함성 이런 거 좀 자제해 주세요. 네,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청주 시민 여러분. 이번 4월 10일은 역사적인 분기점입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증명하는 국민이 승리하는 심판의 날이라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권력자는 국민에게 복무해야 합니다. 국민을 배반하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가 위임한 권력과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납부한 재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주인이 주인의 노릇을 해야 주인 대접을 받습니다. 주권자의 위치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인의 위치를 되찾는 날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결국 우리 청주 시민들께서 충북 도민들께서 그 역할을 다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현안 관련해서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걱정하는 현안입니다. 그야말로 의료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병원을 지키던 의사분이 과로로 사망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또 의료인들의 파업 때문에 환자들이 현실적인 피해를 입는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정부 여당의 무능으로 생긴 일입니다. 국민의 불평과 고통이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까지 나섰음에도 선거용 쇼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원을 2,000명으로 못 박아서 대학 배정까지 강행을 하는 이런 무리수 때문에 이제 와서 어떻게 의료계를 설득하고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공공의료 부족, 지역 의료 부족, 필수 의료 공백 이런 문제들은 의사 정원 수를 늘리는 문제만큼 똑같이 중요합니다. 의사 정원 수를 늘렸더니 전부 돈 되는 영역에 수도권에만 배치된다면 실제로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필수 의료, 공공의료, 지역 의료 확충이라는 본질적 문제는 도의시한테 2,000명 증원, 현재 의대 정원이 3,000명 남짓인데 2,000명을 갑자기 증원하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육이 가능하겠느냐. 모든 이공계 자원들이 전부 의대로 빠져들어갈 경우에 대한민국 이공계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런 문제들까지 있습니다. 결국 2,000명이라고 못을 박은 그리고 거기에 집착한 결과입니다. 심지어 여당 후보들도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만 절대선으로 고집하는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 필요한 제도를 병행 추진해서 공공,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제대로 된 의대 증원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민주당이 제안했던 회의체를 가동해서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시작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나 첨언한다면 한두 달 전쯤에 이런 내용의 찌라시가 있었습니다. 원래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민주당 정부는 10년간 연간 400명씩 증원하면 충분하다. 완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 정도면 현재 문제를 상당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400명 증원을 추진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5배나 되는 2,000명 증원을 하게 된 이유는 의사 집단의 의료계, 의사계, 이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의료계의 반발을 일부러 자극을 하고 그걸 강력하게 제압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걸 누군가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마치 6.29 선언처럼 이게 뭔가를 해결하는 모양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 그러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찌라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때도 몇 차례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가 점점 그 찌라시에 나왔던 내용과 점점 비슷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현안 주요 정책 과제는 장관, 차관, 국장, 총리, 대통령이 나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뜬금없이 여당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저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일환이냐라는 게 의문이 듭니다. 진지하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라는 명확한 목표를 뚜렷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국민 건강, 국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제대로 접근하기를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다시 지역에 왔으니까 우리 언론 여러분 질의응답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제 끝내도록. 마이크 없나요? 여기 앞입니다. 좀 갖다 드리세요. 네, 아이뉴스 24 한준성 기자인데 이번에 충북 선거 관련해서 충북에 대한 발전 방향이나 충북 선거에 대한 전략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네, 오늘은 중앙선대위 차원의 지역 방문이어서 지역 관련된 세세한 전략은 나중에 우리 충북 선대위에서 별도로 한번 설명할 기회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토 균형 발전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교통 인프라 확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지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거, 그다음 기업을 유치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지역 선대위에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대표님 의붓아버지 발언하신 것 때문에 대표님 의붓아버지 이런 발언하신 것 때문에 여당에서 막말이라고 하면서 네. 자꾸 사과하셔야 된다 이런 식의 지적들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콩쥐팥이 우화 얘기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런 것보다는 정부 참 여당은 부동산 투기 세력들 공천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누구 얘기처럼 정말로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예를 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말꼬투를 잡는데 좀 진지하게 국정에 임해주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대표님. 저 아시아경제 오지은 기자입니다. 오늘 그 충주시에서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 좀 대표적인 공약을 발표해 주셨는데, 네. 충주시라는 좀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에서 발표하신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네. 좀 어떤 고려 있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충청 지역, 대한민국의 정말 선거의 풍향계라고 불려지는 충청 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청주가 아닌 충주로 갔던 이유는 충주가 아마 충북 내에서도 약간 소외된 좀 어려운 지역이어서 그리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뭐 청주도 매우 중요하지만 충주도 접전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사실은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충주를 방문하는 게 원래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충주는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고향이기도 하고 뭐 그걸 고려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충청에 대한 그리고 충청 안에서도 좀 또 약간 발전이 더딘 충주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국공보뉴스의 권영길 기자입니다. 여기입니다. 네네, 말씀하시죠. 저희 한동훈 위원장이 이 국회를 이쪽에 오송으로다가 옮긴다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건지 아니면 대표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오다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대통령 선거 때 여당, 야당 모두가 공약했던 것 아닙니까? 이미 그 일이 이미 진행 중이잖아요. 다만 이런저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그런 약속을 할 것이 아니라 집행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 여당은 그냥 신속하게 해치우면 됩니다. 우리 야당이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야당의 공약이기도 했고 야당도 지금도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가 또 여당이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을 때 저희가 관련 예산을 또 관련 법안을 민주당 중심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가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집권 여당은 집행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약속했던 것은 신속하게 하면 되는 거지 또 약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할 수 있을 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약속했던 것이고 이거 잠깐 자중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지금은 기자회견 시간입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즉시 실행하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아까 손 드신 것 같은데. 아까 그 똑같은 얘기였어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언론 여러분들 함께 수행하고 이 먼 거리 같이 뛰어다니시느라 정말 고생 많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님의 청주 현장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한 컷 잡겠습니다. 모두 손을 잡으시고 위로 같이 마신대요?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이냐, 올바른 것이냐 지금도 판단을 해줘야만이 앞으로 더 이상 현재와 같은 백선과 폭주, 인생 외면 이런 것들이 사라질 것이 아니냐 이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모든 국민들께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옳다, 그러다 심판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주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 관련해서 두 번째 방문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변재일 의원님께 정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변재일! 제가 전에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이 당대표 정말 못할 짓인 것 같아요. 특히 이 공천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국민들은 변화를 바라셔요. 똑같은 역량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인물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변재일 의원님은 정말 뛰어난 역량으로 지역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 정말로 큰 역할을 하신 분이죠. 개인적으로도 제가 매우 가까운 분이시고, 그런데 이번 공천 과정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 변재일 의원님 개인으로 보면 좀 통탄할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렇게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것 정말로 감사드리고, 이게 정말 이번 4월 10일 선거, 심판선거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청주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변재일 의원님의 그간의 노고, 헌신, 그리고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의 희생에 대해서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변재일! 앞으로 더 큰 역할 하시게 될 겁니다. 변재일 화이팅!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시끄럽긴 했는데 교체를 하면, 변화를 주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흐르는 강물은 소리가 납니다. 고인 호수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썩을 뿐이죠.
그 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40%가 넘는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현역 의원들께서 교체된 비율이 역사에 없는 40%를 넘었습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경선 과정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송재봉 후보십니다. 우리 송재봉 후보는 제가 시민운동을 할 때도 알던 분이신데 결국은 이 큰 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송재봉 후보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청주 시민 여러분, 청원구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이 접전 지역인 청원구를 찾아주신 거 굉장히 고마운데 오늘은 그보다 변재일 의원님이 더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의 텃밭을 잘 닦아오셨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민주당이 이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고의 역적이 되겠죠? 여러분 저 도와줄 수 있나요? 저 당선시켜줄 수 있나요? 제가 꼭 당선돼야 됩니다. 그래야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트에 가서 대파 한 단이 875원이다. 합리적 가격이다. 이 얘기 듣고 정말 화 많이 나셨죠? 네. 이분의 머릿속에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양파 가격이 875원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농민들은 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농사짓는 고통스럽게 농사짓는 농민들의 마음이 이 대통령 마음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날 꼭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민생을 되살리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무너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기 말씀하실 때마다 위에서 소리 시끄럽죠? 안 시끄러워요. 이게 F-35 전투기가 더 많이 들어와가지고 공군 비행장의 소음 피해가 이 청원구 곳곳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꼭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이 전투기 소음 피해가 많이 날립니다. 예,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런 일 열심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저에게 기회 주시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4월 10일 꼭 심판합시다. 자, 우리 더불어민주연합 용해인 의원님. 여러분, 제가 어느 정당 소속 의원인지 아시나요? 네. 어디죠? 더불어민주연합. 네. 여러 이야기가 들립니다. 기본소득당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에 소속된 국회의원입니다. 왜냐? 이번 총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 민생 내팽개치고 이념 갈라치기나 하고 자기 가족들, 일가족들 범죄 비호하기에만 급급할 때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반드시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22대 국회, 민생 국회로 만들어내고 또 다음 진보적 정권 교체까지 이뤄내는 중요한 총선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사랑하는 기본소득당을 떠나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야권의 큰 연합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반드시 승리해야겠지요, 여러분? 네! 이번 총선 심판하는 선거로 만들어 주시겠지요, 여러분? 네! 네, 이번 총선, 여기 충청 그리고 청주에서부터 윤석열 정권 제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발바닥에 불나도록 뛰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한 분만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이 인재 영입을 했는데 단수 공천을 못 주고 경선을 하는 바람에 낙선했습니다. 신용환 후보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 송재봉 후보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신용환 후보 전 후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환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인재 영입 15호 신용환입니다. 맞습니다. 신용환. 맞습니다. 짧은 기간 정말 격하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셨던 그 격려와 성원, 그게 100배, 1000배, 만배 바로 누구한테 보내야 됩니까? 송재봉! 배신자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한다면 이런 배신 100번 1000번이라도 제가 배신하겠습니다. 그 배신자라고 했던 그 미운 마음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주 청원 승리를 위해서 송재봉 후보에게 모든 격려 응원을 다 모아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힘 누구에게 모아준다고요? 송재봉!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원 구민 여러분 그리고 청주 시민 여러분, 이미 전에 한 차례 말씀드린 게 있어서 더 이상 많이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에게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죠? 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밤에도 막 투잡, 쓰리잡 뛰고 새벽에 우유 배달하고 이래가면서 돈 모아서 물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돈 벌어서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서 실력 키워서 좋은 기회 가지도록 능력 키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기회가 넘치는 공정한 세상을 물려주는 겁니다. 특정 소수가 권력이나 아니면 기회를 독점하는 그런 이상한 세상, 지금 같은 세상 말고 누구나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공평한 세상, 평등한 세상을 물려주는 것, 이게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해야 되겠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편안한 노후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더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죠. 그러려면 개인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쉬운 방법입니다.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저 멀리서 우리와 관계없이 벌어지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쁜 언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는 나쁜 거야. 정치는 더러운 거야. 정치하는 인간들 봐라. 맨날 싸우지 않아. 싸우면 안 돼. 정치는 모른 척 하는 게 좋아.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마.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국민 아닙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걸 선거를 통해서 특정인에게, 특정 세력에게 몰아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권력을 대신 행사합니다. 엄청난 권력이죠. 엄청난 힘입니다. 그 힘으로 자원과 기회를 배분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 권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조선인데 어떤 임금 시대에는 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임금 시대는 망하죠. 결국 누구 때문입니까? 권력자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이제 민주공화국이죠. 여러분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 권력이 제대로 사용되기만 한다면 정말로 좋은 세상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권력을 주었더니 경제를 살린다고 부자들 감세나 해주고 서민들 지원 예산 다 깎고 나라의 미래가 달린 R&D 연구개발 예산 다 삭감하고 청년 지원 예산 다 삭감하고 그래서 동네가 다 말라갑니다. 사람으로 치면 심장은 피가 넘쳐나는데 심장이 넘쳐나니까 피주머니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피를 이쪽으로 다 뽑아 모아놨더니 손발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신체가 괴사를 합니다. 손발이 썩어가요. 이 건강한 몸입니까? 경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2년 동안 권력의 잘못된 행사로 권력자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 나라 경제, 민생, 안보, 외교 어떻게 망가지는지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민주주의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우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기만 한다면 경제도 쉽게 살아날 것이고 평화도 다시 회복될 것이고 안전도 확보될 것이고 국제적으로 망신사고 있는 외교 문제도 회복될 것입니다. 모범적인 민주국가의 위치를 다시 찾을 것이고 4대 경제 강국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우리는 분수령 위에 서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동해요, 이쪽으로 가면 서해입니다. 이 역사적인 분기점에서 정말로 퇴행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냐, 다시 발전의 길, 성장의 길, 명예로운 길, 행복한 길, 희망의 길을 갈 것이냐 4월 10일에 결정납니다. 그 결정은 누가 하느냐? 송재봉이 하지 않습니다. 용해인 이재명이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합니다. 여러분 손에 그 투표용지 한 장에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이 나라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나라 주인이란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나라를 여러분이 만드십시오. 여기 도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만든 것도 국민들입니다. 이제 평가할 때입니다. 계속 가는 게 맞으면 다시 지지할 것이고 계속 가는 게 옳지 않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된다 라고 생각되시면 민주당 우리 송재봉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비록 숫자 작고 약해 보이지만 세상은 결국 소수로부터 시작해서 바뀌어온 것입니다. 외면하는 거, 방관하는 거, 포기하는 거, 이건 중립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면하면 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방관하는 것은 이 기존의 이 잘못된 체제,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몫은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의 몫을 확실히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4월 10일에 여러분이 주인 노릇을, 주인의 엄한 맛을 그들 일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가도 되겠죠?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표 찍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한 명이 3표씩 책임진다. 한 명이 3표씩. 아내 앞에 3표씩.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저는 딴 동네로 좀 가보겠습니다.